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를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삼성 260조 투자 시작 7월 오기 전 매수할 삼성 2차전지 배터리 저평가 대장주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삼성이라는 그룹은요, 전기차 시장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뭐 유럽에 있는 공장들을 가동하는 걸 중심으로 했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LG가 오히려 적극적이었죠. 근데 최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연구 개발에 들어간다, 새로운 배터리 연구 개발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밝혀지게 되면서 2차전지 시장의 격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변동이 시작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우린 어떤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고 최근 하락시장 아니겠습니까? 하락시장에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이게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대략적으로 6가지를 구했는데요.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최근에는 배터리가 떠오르고 있죠. 왜? 가격 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산에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나도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배터리라는 것들은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과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서 심지어 화재가 발생하면 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배터리 수급이 현재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배터리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배터리를 좀 더 값싸고 조금 더 많은 양산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힘들어지자 삼성이 본격적으로 다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간단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첫 번째 배터리 3사가 주가를 확인하고 최근의 핵심 변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 전에 배터리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최근 무너지고 있는 경제 문제점 이걸 끝까지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공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2차전지 배터리의 업종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현재 배터리 시장에 위기가 왔다는 거,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피해가기 시작한 2차전지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유도한 핵심 기술과 관련 종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뭐 설명해 드렸어요. 뭐 이것만 보시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세하게 이야기는 뜯어가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요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변화죠. 게르기였던 원통형 배터리의 부활이 시작했다는 내용인데요. 원래 원통형 배터리는 우리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였고요. 해당 배터리로 지금 이제 우리 인류는 많이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좀 더 고출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고자 많은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고 각형과 파우치형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배터리에 많이 사용됐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이 굉장히 값싸져야 될 만한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는데요. 이런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게 유일하게 누구였어요? 바로 원통형이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원통형이 값싸고 양산을 하고 지금 현재 새롭게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고효율의 배터리 지금 현재 배터리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삼성과 LG 또한 바로 이 원통형 배터리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명도 짧아 파우치형과 각형이 밀렸던 원통형 배터리가 부활하고 있다. 이러면 내년도 하반기 기존 원통형 배터리 한계를 뛰어넘은 중대형 배터리가 출시되면서 전 세계 완성차 배터리 업계 판도를 흔들 예정이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양산을 미국의 24년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해서 만들고 있고요. 삼성 SDI도 천안과 말레이시아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20% 이상 늘리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의 공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삼성까지도 움직일 만큼 배터리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려운 시장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최근에 미국 경제학자들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이 44%다라고 나올 만큼 최근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 미국 경제는 절반 가까이 1년 안에 미국 경제학과 절반 가까이는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봤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밑에 바로 써 있죠. 어, 그 이유는 연방준비제도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직후인 지금 16일에서 17일 이코노미스트 5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 결과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에 대한 답변 평균치가 44%로 집계됐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 추가적으로 7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 예고하게 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악순환을 겪게 됐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자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슬슬 돈을 안 쓰게 됩니다. 비용이 안 그래도 비용 많이 나가니까요. 그죠? 뭐 다들 주택 구매하시느냐고 빚을 지고 계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침체,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의 감소는 기업이 실적을 안 좋게 하고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죽게 되겠죠. 결국 경기가 침체로 빠질 만한 가능성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큰 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금리를 인상시킨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금리를 인상시켰죠? 결국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으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킨 거라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쇼크 때문이다. 이런 경기 침체의 원인은 결국엔 이것으로 인해서 금리도 인상시켰고 금리가 인상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를 유도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자재 가격 쇼크가 왔다는 겁니다. 자, 원자재 가격 쇼크 어디에도 왔냐? 전기차 시장에도 과거부터 오고 있었습니다. 2월달 이번 연도 2월달 기사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가격 하락세 끝났다. 내연기관 가격과 언제 비슷해지지?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아무리 전기차가 효율주의 좋다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싸면 사실 효율적이지 않아요.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가격 형성하는 시점이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른 월스트리트 저널은 리튬, 니켈 등 배터리를 구성하는 금속 가격이 급등해 최근 10년간의 배터리 가격 하락세가 끝났다라고 보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은 569%, 코발트는 119%, 황산 니켈은 55% 가격이 올랐다며 배터리 가격이 2024년 지금 현재 $100까지 낮아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현재 나와주고 있죠. 안 그래도 배터리 가격이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으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큰 문제가 터졌죠. 전쟁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전쟁이 터져버리게 되다 보니까 전쟁으로 1분기에 29%나 원자재 평균 가격이 상승하게 됐고요. 3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석유, 니켈, 밀 같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 올 1분기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재 상황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지금 현재 상승으로 4년 더 배터리 가격 상승에 전기차 대중화도 멀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현재 나와주고 있죠. 현재 보시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대 소재는 배터리 원가의 77%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소재 원료의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배터리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전기차 배터리를 사지 않게 되겠죠. 너무 비싸지니까. 그죠?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팔 리는 없잖아요. 그죠?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면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자동차 차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자동차 차 가격에 반영이 될 경우 사람들은 굳이 전기차를 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친환경에서 조금씩 더 멀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6월 달이죠. 니켈 값이 정상화되기 시작하죠. 중국 LFP 배터리 휘청했던 한국의 삼원계 날개되나라는 내용입니다. 삼원계라는 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그리고 삼성이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니켈값 최고가 3월 대비해서 40% 정도 하락했고 하향 안전화가 기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LFP 탄산, 리튬값 인상 등 가격 차를 좁혀서 가격 경쟁력이 현재 굉장히 낮아졌고 지금 현재 얘네는 비싸졌어요. 중국이 만들고 있는 건 비싸지고 니켈하고 니켈 값이 싸지면서 오히려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좋게 되는 거죠. 일일비 안에 초격차 기술 밸류체인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주력하는 삼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가격이 고점 대비 40%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재를 이용해서 3원계 배터리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등 가격이 오르면서 둘 간의 가격 차가 좁혀졌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굉장히 많이 가격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예, 하이니켈에 집중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가 솔솔 돌기 시작했냐면 그 전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요 양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값싼 배터리가 양산이 가능해서 지금 이제 많은 테슬라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했는데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가격이 얼추 맞아지게 되면 이제 굳이 중국의 배터리를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차세대 배터리 공급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시작했다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공급사로 지금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국내 배터리 업계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과 차별화하기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와 광물 소재, 배터리 생산, 배터리 셀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 등 밸류체인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테슬라나 폭스바겐이 LPF 배터리를 채택하는 건 중저가 복회염 전기차용이라며 최근 테슬라가 차세대 4680 배터리 공급사로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을 택한 것도 결국 이 기술력이 좌우한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중국의 테슬라 니켈 함량이 90% 이상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468 배터리는 일반 건전지와 같은 모양인데 지금 지름 중대형 배터리로 2170보다 에너지 밀도가 5배, 출력이 6배 각각 높다고 밝혔다. 그 전에 있었던 배터리죠. 이어서 LFP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탄산 리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LFP 배터리 생산 원가도 높아져 배터리와 가격 차이도 많이 좁아졌다. 기술력 적인 부분도 좋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을 만한 에너지 양도 좋으면 굳이 중국의 배터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현재 상황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상하게 이렇게 니켈 값이 정상화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다라고 했죠? LG하고 LG뿐만 아닙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하고 LG하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광물 소재,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기술력적인 건 당연한 거고 광물 소재부터 배터리 셀 생산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등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고 버려질 때쯤에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배터리로 재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기술 등의 밸류 체인의 구축에 집중했고 결국엔 이런 밸류 체인들이 이 니켈 가격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중국 배터리보다 성능은 높으면서 좀 더 효율적인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 SDI 또한 이 시장의 공략을 위해서 연구에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실제 보시면 연일 고철 급락하고 연일 지금 현재 니켈도 하락세에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현재 6월 22일 날짜 기사죠. 지금 현재 여러 철근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에 이어서 니켈도 계속해서 저가를 기록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다른 원자재 가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원유 가격 비싸지죠, 곡물 가격 비싸지죠, 다 비싸진데 뭐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배터리만 괜찮아지는 거예요. 특히나 배터리들 중에서도 어떤 배터리만 괜찮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니켈 가격만 좀 싸지고 있다. 과거에 좀 과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겠지만 싸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월 말에 코발트,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금속 향후 2년간 하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현재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분석에서 우리는 배터리 금속 강세 현상이 현재로선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골드만은 투자자들이 배터리 금속이 21세기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들은 금속의 장기적 전망도 여전히 강력하지만 지금의 3대 금속 가격의 투자 열풍으로 과대평가가 되었다. 그래서 과대평가된 게 조정받고 있다. 게다가 지금 수요 예측과 관련된 투자로서 자본이 급증해 지금은 본질적으로 현물 상품인 금속을 주식처럼 거래하고 있다며 이 근본적인 잘못된 가격 책정은 추세보다 훨씬 더 엄청난 공급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과한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현재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과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리사이클링까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배터리 가격은 좀 더 싸질 수 있겠다.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였던 실적의 악재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악재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기대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게 있죠. 바로 2차전지 배터리 종목들에 대한 실적입니다. 실적이 괜찮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설명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잊고 갔죠. 삼성 SDI 여러분 최근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이것부터 설명드리고 갈게요. 최근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엄청나게 돈을 과하게 풀었던 걸 다시 빨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즉 일부 거품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품이나 거품이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지표는 뭘까요? 실적입니다. 자, 과연 실적이 안 좋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 SDI 같은 경우 보시면 주가가 과거에 거품이 한번 꼈다가 거품이 충분히 고가 대비해서 몇 포인트까지 한 40포인트 대략적으로 한 40포인트 가량 빠졌고요. 최근에는 한 30포인트 정도에서 횡보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적절한가 아직도 거품이냐를 잘 따져봐야겠죠. 자, 그러면 2000지 관련된 기업들 어때요? 당연히 실적 좋죠, 여러분. 안 봐도 좋습니다. 그죠? 안 봐도 좋아요. 미래 전망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발적으로 22년부터 좋아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죠? 왜 이런 컨센서스가 나왔을까요? 이건 근데 삼성 SDI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폭발적으로 실적과 지금 현재 전망이 좋아지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SK 이노베이션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여러분들. 실제 보시면 실적과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뭐 삼성하고 LG 에너지솔루션에 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뚜렷하게 현재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주도할 만한 가능성이 삼성하고 LG가 현재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은 반드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현재 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 H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매수하라는 거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최근 주식시장은 제가 어제도 삼성전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고가 대비해서 반트 그 40포인트 파닥 이 하락한 거예요? 절대 아니란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잘못해서 아니에요. 미래 전망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DDR5가까지 나오면서 미래 전망도 좋아요.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환율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원유하고 천연가스 그리고 곡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즉 혼자서 여러분들 수급을 할 수 없는 국가다 보니까 이 경제 위기가 모처럼 세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그러니까 스스로 원유를 생산해내지 못해내는 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죄라면 죄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고 러시아는 막아놨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죠.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하고 곡물 자급자족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죠? 미국이 아마 경제 회복을 하면 가장 빨리 회복을 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다른 국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원유 공급 안 해주겠다고 하면 사실 답 없습니다. 비싸게 팔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 자체,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가 보이질 않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이탈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겁니다. 삼성 SDI 다를까요? 똑같다라고 말씀드려요. 비슷해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기업 좋고 다 괜찮고 실적 굉장히 괜찮고 남들 빠질 때 오히려 덜 빠지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런데 덜 빠진 것만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안심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저는 지금 이와 관련된 핵심의 흐름을 만든 관련된 종목을 한번 베팅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런 가격의 차이를 불러왔던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니켈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지금 현재 큰 공을 세웠던 어떤 종목들 바로
지금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을 저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대 그룹 뭉친 폐배터리 재활용 동맹 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기사죠. 4월 달부터 시작했죠. 3월 달에 가격이 너무 비싸지자 폐배터리 재활용 동맹이 시작됐고요. 현대차, SK, LG, 그리고 삼성 이 4대 그룹이 뭉쳐가지고 폐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링에 대한 지금 현재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되면서 가격 하락에 일조했다.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이번에 튀어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꿈을 그냥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닌 실제 매출이 날 만한 이번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화테크와 파워로직스 정도는 꼭 관심주로 넣어두셔라. 어, 라는 말씀 드려요. 다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테크와 파워로직스는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요. 항상 이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차 관련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다음 후속 타주로 올라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영화테크와 파워로직스 전에 먼저 공략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전기차 시장에서 명확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 구형테크하고 KB 오토시스인데요. 뭐냐면 다 이 아이오닉 6 관련주입니다. 저 아이오닉 6 이번에 진짜 대박 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이 7월 중순부터 8월 초에 지금 아이오닉 6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발표가 되기 이전부터 이제 7월 달 들어가면 슬슬 광고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오닉 6 나온다. 돌아다니는데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면서 기대감 심어줄 거고요. 요즘 여러분들 토레스라고 쌍용차가 이번 사전 예약 대박 칠 만큼 지금 현재 자동차가 많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사전 예약을 워낙에 많이 넣는 시즌이에요. 분명히 사전 예약 대박 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당장이 사진 않더라도 적어도 사전 예약 정도에서는 대박을 터트려 주면서 분명히 주가에 큰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오닉 6 관련 종목으로 전기차 관련 종목인 구형텍하고 KB 오토시스 이게 미국의 배터리 그 전기차 이제 부품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럼 이런 기업들을 시작으로 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시작될 거고요. 이 흐름에 이어서 영화테크하고 파워로직스가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뭘 먼저 하시면 돼요? 구형테크하고 KB 오토시스 먼저 매집해서 단기 수익 뭐 욕심 없이 한 5에서 10% 먹고 나온 다음에 다음 바로 뭘 매집해라? 영화테크하고 파워로직스 이번에 이 니켈 가격 원재 가격을 낮추는데 영향을 가장 크게 준 지금 현재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 관련 종목까지 여러분이 공략하시면 딱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와 관련된 전략들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먼저 다음 주 정도부터 여러분들 매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전 막상 이해는 됐는데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 시장 상황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장에서 충분히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여러분이 예상해 드립니다. 주식시장에 어느 타이밍에 매수해야 되고 어느 타이밍은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지 지금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언제 사야 되는지 혹은 여러분께 이 종목들 사지 않더라도 내가 다음 하락을 피할 수 있을 만한 팁들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타이밍과 내가 주식을 잡고 저가에서부터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기 시장이라서 우리가 쓸어 담을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 힘든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 6월달, 8월달 전 7월달 저점을 딛고 다시 8월달, 9월달, 10월달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편인데 그런 상승하는 시장에서 결국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직접 골라놨습니다. 현재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와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나오고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의 바로 하단에 가장 첫 번째 링크에 제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영상의 첫 번째 댓글에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클릭할 수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들, 급등 추천 종목들, 상승, 시황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상한가 분석입니다. 당일 상한가 분석, 시장 분석해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당일 상한가 분석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드리고 있다 설명드렸죠. 자, 매수 매도 타이밍은 당일 상한가 분석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시황글 보시고요. 그리고 자료집들 중에서 제가 이번 하반기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해서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여기 보시면 상한가 기대주 총정리라고 해서 2022년도 하반기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총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다양한 정보들, 시황들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정보들, 퀄리티 높은 정보들을 이번 시장도 다 피해갈 수 있었죠. 퀄리티 높은 정보들을 왜 이렇게 무료로 주냐? 이거 나중에 유료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냐? 유료화에서만 들을 수 있을 만한 법한 내용들, 실전 매매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정보를 드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저 스스로도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수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성실함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전 어디선가 동기부여를 얻어야지만 이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동기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리는 거예요. 추천주 보시면 2,000분, 3,000분씩 보시고요. 시황글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여러분께 1,000분, 2,000분씩 보십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봐주시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안 올릴 수가 없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귀찮더라도 매일 시장을 보고 자세히 보고 분석해서 자료를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정 수입도 챙기는 데 도움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미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도움을 안 받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저만 이득을 챙겨가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께서도 이득을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해도 될 만큼의 높은 퀄리티의 정보들이 쏟아져 주고 있는 거죠. 저는 한 번씩 보면서 자료를 만들면서 한 번씩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검색하시면 되고요. 바로 영상의 하단에 첫 번째 댓글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있으시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관심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